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킹스맨. 자, 성대모사의 대가 김수영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도어 스태핑 중단 얘기도 해야 되지만 연예계 소식이 뒤에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 약식 기자회견 도어 스태핑 6개월 만에 대통령실에서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원인 자체가 대통령실하고 MBC 갈등 그 부분인가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어 스태핑 중단 결정 어제 네. 대통령실이 발표를 하면서 멘트를 남겼는데요.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 예, 그렇다면은 최근, 네. MBC 기자와의 설전, MBC 기자의 항의 이것을 그렇죠. 가리킨다라고밖에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사실은 언제 재개될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그 기자들하고 화기애애한 모습도 많이 보여줬어요. 막 인수위 시절 때는 기자실에 가서 김치찌개 같이 먹자 이런 얘기도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인수위 당선인 시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후보 그 당시 당선인이죠.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 특기가 요리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요리 잘한다고. 그리고 예. 직접 대접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때도 당시만 해도 김치찌개 끓여주겠다. 자주 소통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게 뭐 도어 스태핑 약식 기자회견이 기자하고 질의응답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국민하고 더 나은 소통을 하기 위한 뭐 일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거 그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닌가요? 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맞춰서 특히 대통령 출근 동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처음에 공개가 되면서 도어 스태핑을 했었는데 사실 도어 스태핑 그 자체는 대통령 선거의 공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등장한 적은 없었습니다. 강화문으로 아니면 다른 데 이전하는 게 공약 1호였거든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 1회 그 날마다 약식 문답을 하는 것도 일정에는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공약 비슷하게 나온 건 있었어요. 2022년 2월 11일 대선 후보 토론회 때 네. 윤석열 후보가 옆에 있던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매주 1회 기자들과 소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것을 받아가지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심 후보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일이 없다면 주 1회 정도는 기자들과 만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때 했던 얘기가 처음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주 그렇다면 1회 이제 정도. 예. 네, 근데 누구도 날마다 하세요라고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일단 날마다 하는 걸로 갔죠. 근데 지금 이제 도어 스태핑이 영영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는데 네. 그렇다면 다시 상기해야 될 것은 그때의 약속. 그럼 주 1회 만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네. 예, 그것은 할 것인지 이것이 또 새로운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특별하게 예.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네, 이런 분야만 기억력이 좋습니다. 주 1회 공약을 한 적이 있다라는 예. 것을 정치권에 상기시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재발 방지 부분이 없다면 이 도어 스태핑 더 할 수 없다라는 건데 결국 재발 방지니까 MBC 측이 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사과라고 딱 구체적으로 지목을 한 거는 아닙니다. 근데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 MBC 기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MBC 사측에 대한 신호일 수도 있겠고요. 네. 기자단이라든지 이쪽 그 운영을 하는 그 기자들에게 하는 주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과연 대통령실이 바라는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것인가 했을 때는 그냥 그 조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도어 스태핑을 계속 하지 않겠다. 이렇게 귀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보입니다. 그 조치라는 게 지금 뭐 징계 얘기가 있던데요. 특히 네. 운영위원회 소집을 해라 기자단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이게 뭐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 해당 사건이 지난주 금요일 18일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19일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기자단 운영위원회 쪽으로 간사단이라고 볼 수 있죠. 간사단 예. 쪽으로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견 송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대통령실이 MBC 기자에 대한 조치 3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 중에 하나는 해달라는 거겠죠. 네. 출입 기자 등록 취소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출입 정지. 세 번째가 출입 기자를 교체하는 같은 회사의 다른 기자를 교체하는 3개 방안이었습니다. 네. 근데 간사단에서는 간단하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뭐죠? 지금 규정이 미비하다.
그렇죠. 어차피. 이게 무슨 이게 네. 뭐 징계할 수 있는 사안인가 모르겠네요. 징계 범위가 어허. 엠바고를 파기한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로 한정돼 있기 어. 때문에 도어 스태핑 관련한 규정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음흠. 그리고 MBC 기자가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위반했는지 이것은 간사단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뭐 세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지만 기자단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더 이상 검토를 할 수는 없다라고 일단은 끊어낸 상태입니다. 자, 또 이 와중에 이 도어 스태핑 담당했던 김영태 대협력 비서관 사의를 표명했는데 좀 뜬금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당사자는 사실은 이기정 국정홍보 비서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엉뚱한 사람이 지금 사의를 표명한 겁니까? 일단 이게 도어 스태핑 중단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다기보다는 네. 지난주에 이미 벌어졌던 MBC 기자와의 갈등 이것 때문에 좀 자책감을 호소를 했다라고 아하. 하는 그런 증언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영태 대외협력 비서관 이게 명칭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옛날로 치면은 춘추관장, 준추관장 같은 국민소통수석. 그렇죠. 그러니까 대변인이라든지 홍보수석이 나와서 브리핑하고 뭐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하는 관계라면 이 대외협력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기자들을 만나고 만나는 총체적으로 사람들. 관리를 합니다. 그럼 관련성이 있네요. 어느 예, 정도. 제가 이제 뭐 어떤 의도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하면은 대외협력 비서관이 뭐 홍보기획 비서관이라든지 네. 이쪽에 비해서 기자들과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대통령실의 어떤 관계자 나와서 브리핑을 하면은 기자들과 뭐 논쟁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가고 나면 네. 다독거려주고 아, 그런 사람이 대협력 그렇지 비서관이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 그래서 김영태 비서관이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도의적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이런 보도가 또 나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그 기자의 복장을 자꾸 문제 삼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복장 부분. 네, 일단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 슬리퍼를 신고 회견장에 서 있는 모습이 주총장 망가뜨릴 기회를 찾고 있는 총회꾼 같아 씁쓸하다라고 그래요? 포문을 열었고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행 국민의힘 예. 비대위원도 모든 출입 기자가 넥타이도 갖추고 제대로 정자세로 인터뷰를 들었다라고 본인이 일할 때 라떼는 얘기를 한 것이죠. 네. 예, 사실 복장 같은 경우는 뭐 슬리퍼 차림인 것은 그 기자실에서 근무를 할 때 편하게 근무를 하기 위해서 신고 있고 또 그 슬리퍼는 또 그 대통령실 쪽 매점에서 판매를 하는 슬리퍼라고 하죠. 대통령실 슬리퍼네요. 그래서 이제 네. 직장인으로서는 뭐 편안한 차림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대통령하고 이제 회견을 할 때는 뭐 신발을 갈아 신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것이 과연 본질인가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또 한편으로 반대 입장에서는 또 비판이나 반론 또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능 관련된 얘기도 좀 나눠보면 지난주 쳤던 수능 관련해서 문제 중에 하나가 사설 모의고사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죠. 네. 똑같은 건 아니죠. 종부세 얘기를 좀 하고 좀 지나가 보죠. 네. 자, 지금 종부세 올해 지금 납세자가 122만 명입니다. 5년 전하고 비교해서는 뭐 4배 수준으로 급등을 한 상황인데 종부세 한번 짚어주시죠. 네, 종부세 납부 대상에 대해서 네.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종부세의 기준을 높여가지고 네.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이 예전보다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그렇죠. 했었는데 결국 그렇게 아직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납부자가 122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00만 명 넘었네요. 예,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고요. 예. 5년 전보다 4배로 불어났고 예. 전체 주택 보유자의 8%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종부세라는 것이 부동산 버전의 부유세였는데 이게 부유층한테 걷는 세금이 아니라 예전에는 뭐 한 2% 3% 됐던 그렇죠. 종부세 한번 내보는 게 소원이다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 종부세 예. 납부자 예전에 워낙 적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호소를 하는 것은 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예. 행동이다라고 했는데 뭐 지금도 상대적으로는 있는 사람이겠습니다만 8%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100에 8명이 네. 되는데 이 종부세가 앞으로 좀 뭐 감면되거나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일단은 법은 통과가 되지 네. 않았기 때문에 줄어들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요. 이미 이제 근데 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공정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것을 네. 낮춰놨습니다. 낮춰놨기 이걸 때문에. 낮춰놓으면 예를 들면 이제 공시가가 10억 원이다. 네. 주택 가격이 그렇게 되면은 60%로 낮춰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6억 원만 과세 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일단 세금을 내는 액수는 1인당 납부액은 좀 줄어들 줄어들었습니다. 것이다. 네, 이번에 굉장히 납부 대상자가 늘어났음에도 총액이 줄었다고 하니까요. 그 정도의 효과가 현재로서는 있다. 알 수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능 얘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수능 중에 한 문제가 사설 모의고사 문제하고 유사하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이번 수능의 영어 23번인데요. 문제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해당 문제가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고요. 네. 근데 수능에서는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지만 지문이 같습니다. 지문이 같군요. 네, 하버드 로스쿨대의 캐스선 스타인 교수가 too much information 이거 TMI죠 줄이면 TMI. 예 그런 Too much 글에 information. 그 저서를 냈는데 네. 거기서 발췌한 건데 하필이면 이게 사실 뭐 사설 모의고사하고 어떤 강사 유명 강사가 낸 문제거든요. 근데 지문이 이번 수능의 23번하고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이의 신청이 막 들어왔습니다. 지금 게시글 보니까 23번 문항 다 정답 처리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네요. 네, 이거를 이미 지문을 접한 사람은 네. 문제를 거저 풀었을 거 거저 아니냐 풀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인데 네. 근데 이게 뭐 문제가 유출된 것도 아니고 복수 정답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이게 출제 오류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원 정답 처리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애매하긴 해요. 저희도 뭐 모의고사나 이런 거 풀다 보면 유사한 문제가 예전에 저는 하도 20년 네네. 전이니까 수능 칠 때는 그런 적이 있긴 한데 이게 문제 출제할 때 다 참고를 또 이게 참 살펴보지 않습니까? 시중에 나온 문제지 같은 거.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수능 검토위원을 대폭 늘리기도 했고 네. 그리고 시중에 출판된 문제집 같은 경우 확인을 해가지고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다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근데 이제 평가원에서 밝힌 거는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강의하는 것까지 다 파악할 수는 네. 없다. 이번에 시험 문제도 어떤 문제지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설 모의고사로 한 강사가 출제한 만들어낸 문제였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수 그래서 있겠네요. 평가원 입장에서 그런 것까지 잡아낼 수는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수학능력 시험 첫 번째 쳤었어요. 예. 1994학년도 네네. 정말 시조새 같은 건데 암모나이트. 예, 예전에 학력고사 끝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지금 저는 사실 옛날 얘기긴 한데 이런 수능 사고들이 계속 한 번씩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조금 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자주 일어났었고 작년 같은 경우 특히 생명과학 2 문제에서 출제 오류. 그렇죠. 이거는 뭐 문제가 네. 컸었어요. 네, 결국에 그 재판까지 가가지고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네. 평가원에서 인정을 하고 다 정답 처리를 하는 그런 일도 또 벌어졌었습니다. 네, 23번 문항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연예계 이슈도 한번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첫 이야기 박수홍 씨 사건인데요. 그 형 62억 원 가량 횡령해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했는데 대부분 부인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혐의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수홍 씨 매니지먼트를 형이 전담을 하면서 회사 돈이나 동생 자금을 총 61억 7천만 원 빼돌린 혐의고요. 예. 그중에 29억 원은 또 박수홍 씨 개인 계좌에서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박 씨 변호인은 박수홍 씨의 형의 변호인은 박수홍 네. 씨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을 전부 부인한다라고 그 법정에서 밝혔고요. 그리고 1인 기획사를 설립을 해서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한 다음에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정한 부분도 있습니까? 일부 인정을 했는데요.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를 송금한 부분, 또 법인카드를 일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회사 돈으로 상가를 구입했다라고 아하. 하는 혐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다수 지금 횡령 사실을 부인한 건데 횡령인 게 뭐 타인의 재물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기하로 해서 그것을 착복할 때 성립하는 네. 범죄입니다. 재산 자체가 박수홍 씨 재산이 맞다고 하면 횡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요. 네. 범죄 아니면 재판 진행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또 소식이 있었는데 가수 이승기 씨 소식이 있습니다. 18년간
음원 수익을 하나도 정산을 못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2004년에 이제 나방의 꿈이라는 정규 앨범 1집으로 이승기 씨가 데뷔를 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사실 정산 내역서만 보더라도 200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 96억 원 정도 음원 수익이 나온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것도 충격적인데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음원 정산 자료는 또 유실됐거든요. 없고요. 그럼 최소 뭐 100억 원이 넘어가는 그런 수익을 음원으로 올렸을 텐데 네. 근데 이승기 씨가 정산받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 알려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이승기 씨도 최근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서요. 네, 특히 그렇습니다. 소속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홍보비가 많아서 우리가 손해보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그게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네. 이승기 씨가 그동안에 이 문제로 제기를 했을 때 이제 본인이 다른 공식 석상이 아닌 쪽에서 들은 물론 여기에 증언이나 증거는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앨범 홍보비 많이 든다. 그리고 네가 마이너스 가수다. 이런 주장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막상 문제가 터지니까 일단은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입장을 어제 냈는데요. 근데 거기는 뭐 어떤 반론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없고요. 뭐 앞으로 성실하게 임하겠다 수준의 그런 입장을 또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횡령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 소속사를 압수했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끝으로 9년 만에 신곡으로 돌아온 가왕 조용필 선생님 소식 한번 전해주십시오. 네. 9년 만에 신곡으로 조용필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20집 발매 정규 네. 앨범은 아닌데요. 두 곡이 담겨져 있는 작은 앨범의 형태로 두 곡을 발표를 하면서 돌아왔고요. 일단은 2013년에 우리가 흔히 아는 바운스. 바운스. 네. 아 노래 너무 좋았어요. 헬로 음반이어서 좀 예. 오랜만에 신곡을 들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좀 일렉트로니카라든지 새로운 사운드를 선보였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고전적인 밴드 편성에 가까운 그런 사운드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네, 좀 잠시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정말 시대와 함께하는 가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뉴스킹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평 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